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토요일. 네. 잊으신 부산 시민은 없겠죠, 설마?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 토요일 낮 2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2시. 부산 적십자 회관 대강당 1층에 있는데, 여기가 부전역에서 가깝습니다. 네, 이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옆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새 책 직접 사인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정말 심금을 울리는 강연. 네. 아울러서 또 함께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저 이완배 기자님이 아직은 사인을 아주 정성껏 해주십니다. 이 사인에 많이 한 분들은 사인에 많이 한 분들은 그냥 뭐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완배 기자님은 뭐 문장을 쓰시더라고요. 그 요령 없음을 소신처럼 유지하고 있는 이완배 기자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오시면 평화나무 회원분들은 마치고 김영민 PD님하고 또 간담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간담회까지는 아니고 재미있게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럼 많이들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토요일 부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일요일 오전에 당대표 후보 2차 TV 토론이라는 걸 한 모양이에요. 물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스만 봤는데 국민일보에 재밌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제목이 셀프 디스 황교안, 경제 망친 건 박근혜 정부라는 독특한 기사였습니다. 아니, 자기 입으로 박근혜 정권이 경제를 망쳤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될 소지의 발언도 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방송의 주제인데요. 내용인즉슨 사회자가 먼저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경제 살리기 대안은 뭔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황교안 씨한테 주어진 답변 시간이 1분 30초였는데 답변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1월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경제가 지금 사면초가다.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돌아와서 우리 부처와 함께 어떻게 이 사면초가를 극복할 것인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사방의 길 프로젝트. 다 막힌 것 같지만 틈틈이 구멍이 있다. 길이 있다. 그래서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넓은 길, 국제사회로 나가자. 또 우리가 잘하는 길, 과학기술 ICT를 산업으로 연결시키자. 그리고 새로운 길, 벤처 창업 활성화하자. 그리고 하기만 하면 되는 길, 그건 규제 개혁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고 해서 같이 다 민, 관 또는 전문가 같이 협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2016년을 이제 전환, 바꿔놨다. 경제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되었다.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2017년 1월 자기가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 경제가 진짜 어려웠는데 자기가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 경제를 전환했다라고 지 자랑을 늘어놓은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국민일보는 2017년 1월은 박근혜 집권 말기인데 이때 이미 경제가 막 박살났다라는 걸 황교안 씨가 인정한 거 아니냐. 셀프 디스다라는 뉘앙스의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읽어보면 황교안 씨가 진짜로 셀프 디스를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지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 보고 많이 웃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방의 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김 PD님께서는요? 그리고 또 황교안이 나름의 어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폈다. 이런 얘기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경제 기자고 저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제 정책을 내가 살펴보지 않았나? 너무 게을렀나라는 반성으로 일요일 오후 2시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방의 길이라는 프로젝트가 도대체 뭔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은 TV토론 이후 이틀이 지났으니까 검색 결과가 달라졌을 수는 있는데 일요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사방의 길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네이버 기준으로 맨 위에 걸린 컨텐츠가 신천지 동영상, 개 7장 땅의 사방의 바람의 참 의미는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이 필리핀 민도로섬 사방빛이 가는 길 동영상이에요. 그 다음 검색 결과로는 사방이 바다 사방의 길 제주 비양도길 시사인 기사. 그 다음이 인터넷 쇼핑몰 관리 시스템 사방넷 오시는 길. 뉴스 콘텐츠 제일 위에 걸렸던 건 진선규 이동휘 사방으로 감사 하트 극한 직업 흑행 감사 이런 게 나옵니다. 사방의 길은 뭐 하는 프로젝트예요? 이건요 무슨 비밀 프로젝트입니까? 네? 구글 검색에 사방의 길을 넣었더니 첫 줄에 이것을 찾으셨나요? 사망의 길이라는 안내가 나와요. 이 안내는 검색을 오타로 했을 때 나오는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사방의 길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이걸 사망의 길의 오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책이 듣보잡이었으면 구글이 오타로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구글 제일 먼저 나오는 컨텐츠가 유튜브 동영상인데 오늘의 탐사 후 빗길 속의 기록길 사방은 어둠에 잠기다. 한백산 도깨비님께서 2018년 8월 24일에 올려준 동영상입니다. 네. 그 다음이 중국 신화 라이브러리 02 황제와 사방의 큰 신들. 그 다음이 무인의 길 4권, 이건 책이고요. 그 다음도 군주의 길 3권, 책입니다. 그 다음이 박대훈의 사방팔방 지식특강. 이게 뭐냐고요. 예? 사방의 길 프로젝트는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구글은 아예 오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아니, 경제 정책이기는 했습니까? 그 황교안 씨가 낸 책이 있어요. 네. 황교안의 답 이런 책인데 네. 그 책 보면은 네. 청년들이 이제 황교안한테 질문하는 책이에요. 네. 네. 청년들이 뭘 물어보냐면은 네. 검사 시절에 색소폰 음반을 내셨다는 이야기. 네.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거든요. 뭐 색소폰을 했대요, 황교안 씨가요?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알고 물어봤죠? 그것도 웃기고 또 예. 다른 페이지를 보면 함께 도우며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네. 함께 도우며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뭘로 꾸준히 노력해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아니 청년들이 뭘 알고 이걸 물어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걸 예.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건데. 예. 아니 그 인터뷰는 짜고 쳤다 치고요. 예.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구글이 오타라고 생각하는 걸 자기 정책 정책이라고 주장을 하니. 그 제가 혹시나 싶어서 네이버 뉴스 검색은 기간 검색 설정이 돼요. 이건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해보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예. 황교안 씨가 사방의 길을 2017년 1월에 시작했다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하고 예.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4페이지가 나오고 기사가 딱 40개가 나오는데 관련도 순으로 제일 첫 번째 나온 기사가 산업기술대학교 이상적인 산업융합의 표본을 보여주는 대학저널 기사고요. 두 번째 기사는 걷다 보면 살고 싶어지는 남산 아래 첫 동네 해방촌 순례길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불교미술의 스승, 인류의 스승을 그리다 현대불교신문. 그러니까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응? 상상 임신 같은 겁니까? 이걸 40개를 다 뒤져보면 예. 관련된 기사가 딱 2개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황교안 씨가 그해 신년 기자회견을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했는데 비슷한 말을 거기서 잠깐 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 길은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의 넓은 길,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길,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과학기술과 ICT 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도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희망의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답니다. 이게 경제정책이에요? 아니 그럴 거면 왜 사방만 합니까? 이왕이면 희망의 길이 8방으로 뚫려 있다고 하고 8방 프로젝트라고 하죠. 예. 사방의 2배인데.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어찌됐건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는데 제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싶습니다만 황교안 씨 잘 들으십시오. 정부 경제정책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시장과 민간에 신호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면 민간이 그 정책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반응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몸짓 하나가 GDP 1700조 원에 이르는 거대 경제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방팔방 프로젝트, 정확히 말하면 사방의 길이라는 유령 프로젝트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슨 경제 정책입니까? 검색해보면 신천지 동영상한테도 밀리는데요. 또 한 가지요. 경제 정책에는 이름, 슬로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단지 정책을 멋지게 포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시장에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름이 어려우면 시장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정부의 경제 비전은 간결한 슬로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1930년대 스웨덴 정부의 국민의 집이라는 슬로건이 그런 겁니다. 간결하고 이해가 쉽습니다. 이러면 이 시장은 요 슬로건을 북극성 삼아서 그 지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는 건 2017년 어떤 기사를 찾아봐도 그런 프로젝트 이름이 없어요. 황교안 씨는 지금 그걸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여보세요. 이름을 왜 지금 붙입니까? 경제정책을 펼칠 때 붙여야죠. 그렇죠. 당신은 고작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의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이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요따위 한 문장 달랑 던져놓고 지금 와서 그 이름이 사방의 길 프로젝트였다고요? 장난합니까? 헛소리는 이까지 살펴보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경제 분야에서 가장 위대했던 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해보시죠. 사방팔방 프로젝트하고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1944년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경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2 권리장전 선언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Second Bill of Right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국회에서 신년 연설을 못합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집무실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 제2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순간만큼은 TV 카메라를 집무실로 들여서 방송을 합니다. 예. 대통령 생각에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함께 들어줬으면 하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자본주의 역사를 뒤바꿨다고 평가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2권리장전에 관한 위대한 명연설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미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권리들,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불합리한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구속되지 않을 권리 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산업 경제가 확장되면서 이런 정치적 권리만으로는 국민들의 행복과 평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안정과 독립 없이 진정한 개인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고프고 직업을 잃은 사람들은 독재 정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인종, 신념에 상관없이 안보와 번영의 새로운 기초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권리장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기업, 상점, 농장, 광산에서 적절한 노동을 하며 알맞은 임금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음식과 의복과 유흥을 향유할 충분한 권리. 모든 농민들이 자기가 직접 작물을 기르고 팔아서 자신과 가족에게 적절한 생계를 제공할 권리. 모든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불공정한 경쟁과 거대 독점 기업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모든 가족들이 적절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누려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권리. 모든 국민들이 노령, 질병, 사고 혹은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공포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이 모든 권리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여기서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실행함으로써 인류 행복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세계 평화는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황교안 씨 연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황교안 씨한테 루즈벨트를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무리수인 줄 잘 아는데요. 적어도 한 나라의 경제를 살렸다 혹은 바꿨다고 뻥을 치려면 이 정도 제목과 이 정도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과 민간의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2권리장전은 미국 경제를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후 30년 동안 미국 경제는 이른바 대번영기라고 불리는 찬란한 황금기를 연다고요. 그리고 이 정책이 전 세계에 수출이 돼서 세계 자본주의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유럽의 복지 정책들도 이때 다 확립이 되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캐스 선스타인 교수는 루즈벨트의 제2권리장전이야말로 과장이 아니고 미국이 지금까지 수출했던 모든 품목 중에 최고의 수출품이었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 황교안 씨 좀 듣고 느끼세요. 네? 이 사람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방팔방 잘해보자 이따위 한마디를 던져놓고 지금 와서 그게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면서 자기가 경제를 살렸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루즈벨트는 제2권리장전으로 전 세계 민중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런데 황교안 씨 사방팔방 프로젝트는 그런 게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좀 창피한 줄 아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헛소리는 대꾸도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네. 있지도 않았던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공당 대표를 뽑는 토론에서 언급하면서 잘난 척하는 모습이 하도 같잖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언급 안 하는 게 좋았는데 왜냐하면은 그쵸? 네. 언급하면은 괜히 또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아이고 네. 황교안 뽑으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이 네. 돼줘야 황교안이 돼줘야 사실은 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소멸됨에 있어 그러면 방송 다시 할까요? 아니야. 사방팔방 프로젝트의 우수성으로요. 우수성으로. 요 정책 되게 우수한 정책이었습니다. 자유당 지지자 여러분. 훌륭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루즈벨트 제2권리장전과 버금간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